그렇지. 258쪽 거기를 보면요. 자, 엘니뇨하고 라니냐라는 현상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꽤 이제 시험 대비하기 전에 꽤 오래전에 우리가 대기의 순환을 배웠던 기억이 나죠? 아주 오래전에 배웠던 기억이 날 거라 이제 그거와도 또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복습에 얻는 후딱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90도. 그지? 지구는 안 자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자전하더라. 그지? 자전을 사회조동으로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그죠? 자,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위도별로 서로 다르게 받아. 적도 쪽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고, 또 이쪽에 주로 태평양이라는 바다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가열에 의해서 이쪽에 남중구도 높을 거고 많은 가열을 받을 거야. 그래서 공기의 상승 기류가 적도 쪽에서 많이 생겨. 상승 기류를 우리는 그걸 고압대라고 해요, 저압대라고 해요. 지면 바닥을 누른 힘이 강한 걸 그걸 고압대라고 하지. 지면 바닥을 누른 힘이 강하지 않네.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구름도 많이 생길 거고. 그치? 저압대지, 저압대. 저압대고 이쪽은 오히려 하강 기류가 생기는 여긴 고압대입니다. 여기가 저압대, 여기는 고압대. 그죠? 그래서 저압대고 여기는 고압대고. 맞죠? 자, 그리고 이게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그냥 한 바퀴의 이런 순환을 할 거야. 이런 식의 순환을. 그지?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군데군데 찢어져가지고 세 군데에서 이 공기의 순환이 일어나자.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가 저압되면, 자, 얘가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내려왔어. 왜냐면 몰려졌던 공기는 어디 가든 퍼져야 될 거니까. 내려왔는데 지구에 자전하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가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퍼져. 오케이? 그다음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상승됐던 공기들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이렇게 하강돼서 퍼져. 그럼 퍼지게 되면 또 이렇게 몰려있던 공기들이 아래로 또는 옆으로 퍼질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 위도 0도인 곳은 저압대가 발생하는 거고요. 위도 30도는 고압대. 위도 60도는 다시 상승기류가 생기고 있는 저압대. 위도 90도는 고압대 이렇게가 발생됩니다. 또 고압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저압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몰려서 올라갔던 공기는 또 다른 곳으로 퍼져야 할 거니까 이런 식의 순환이 또 발생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내려오면 또 얘는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세 군데의 공기의 순환이 생기더라. 맞죠? 그 순환의 이름이 있어요. 세 군데의 순환의 이름. 이 순환을 여기를 극지방의 순환이다라고 해서 이런 공기 순환을 극순환, 여기를 페레순환은 간접순환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헤들리라는 과학자가 알아내서 여기를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순환의 이름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범위가 들어가신다면.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느끼는 바람은 이쪽이 우리가 느껴지는 바람이 아니잖아. 왜냐면 여기 지면에서부터 1000km 높이에서 느껴지는 바람은 절대 아닐 거잖아. 지면 바닥에서부터 1000km 높이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느껴지는 바람은 아니야. 우리가 느끼는 바람은 여기야. 이렇게. 그지? 오케이? 근데 바람이 위도 30도하고 0도 사이에서 이렇게 바람이 내려올 줄 알았어. 그지? 그 다음에 위도 30도하고 60도 사이에서 이렇게 바람이 올라갈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위도 90도하고 60도 사이에서 이렇게 바람이 내려갈 줄 알았어. 돼? 근데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간다거나 올라간다거나 수직으로 내려간다거나 그러지 아니하더라는 거지. 왜? 지구가 이렇게 원형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건데 어떻게 꺾여? 자전에 의한 전향력으로 꺾이게 되고, 오케이, 전향력으로 꺾이게 되고, 이 꺾임에 의해서 자 이렇게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막 자전하다 보니 이 공기는 위쪽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었어. 근데 이 방향으로 지구가 자전하니까 내려가려고 하는 공기가 이 방향으로 반대로 꺾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꺾이는, 북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꺾이게 되는, 근데 이걸 이용해서 옛날 사람들이 많이 무역을 했다고 해서 번역을 할 때 북동무역풍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 바람, 북동무역풍. 반대로 30도하고 60도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냐, 아래쪽 아래쪽에 있던 공기가 여기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 그지? 얘가 이렇게, 근데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꺾여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편서풍. 대략 편서풍.
자,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이겠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람이 내려올 건데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꺾여. 오케이? 이것도 아래하고 똑같겠죠? 이렇게 순환하고 날 때 이 방향으로 꺾이다 보니까 여기는 극쪽에서 꺾이니까 극동풍. 여기 표현해요. 자, 이 바람의 위치는 외워두시고, 그죠? 얘와 거의 대칭으로 남반구 쪽에서도 마찬가지 이 방향으로 바람이 꺾여요. 돼요?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려고 하는 엘니뇨와 라니냐는 이 위도 영도 쪽, 적도 쪽에 해당하는 곳에 페루와, 그지? 여기 보시면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지역에서 발생되는 일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자, 그러면 여기 이쪽이 거의 태평양 이쪽 그 바다들이 되게 넓게 있잖아요. 태평양 바다가 위에도 있지만 아래도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위쪽에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이쪽 있죠.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에 의해서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이렇게 주로 태평양 바다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라고 했었죠. 여기 북동 위쪽이 북적도 해류 했던 거니까 남 아래쪽이 남적도 해류 이 둘 다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았을 때 맞죠? 오케이. 그리고 대륙에 가로막혀서 이 에너지들에 의해서 반대로 나가려고 하는 적도 반류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가운데 부분에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라 거기다 써라 라고 했었어요. 적도 반류 써져 있어? 적도 반류? 아니요. 안 써져 있어? 써져 있어요. 써져 있었으니까 거기까지 했었어. 적도 반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엘니뇨 라니냐는 이 태평양 지역의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서 생기는 이 무역풍의 강하냐 약하냐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오케이? 자, 어렵게 느낄 필요 없어요. 요즘 많이 대중화됐기 때문에 자료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엘니뇨 또는 라니냐가 왜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린 지금 태평양 지역도 아니고 우리도 30도 근처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기후에게도. 왜냐면 대기는 끊임없이 순환하잖아. 그 다음에 해류도 끊임없이 순환되어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형태들의 흐름 중에 자,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보통 평상시는 이런 무역풍이라는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 바다 쪽에서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에서 거의 이걸 방향으로 표시해 봅시다. 이쪽이 동, 이쪽이 서잖아요.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이쪽이 동이고 이쪽이 서잖아. 그래서 거의 바닷물, 그러니까 표층의 해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주로 많이 몰려서 가죠. 여기 이 부분의 바다의 그 표층의 해류만 관찰을 해보면. 그죠? 왜냐면 북쪽도 해류도 이쪽으로 움직여가, 남쪽도 해류도 이쪽으로 움직여가. 그러니 계속 이 서쪽 방향으로 바닷물이 표층 해류들이 많이 몰려가겠죠? 되겠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평상시라고 하는 형태. 자, 이게 지금 이쪽 동태평양 부분 근처가 페루 쪽이고요. 여기 이쪽 서태평양 쪽이 인도네시아 쪽이에요. 문제 나올 때 이 두 개의 명칭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근처와 동태평양 페루 근처에서 보통 그러니까 엘니뇨 때도 아니야. 라니냐 때도 아니야. 평상시는 기본적으로 이런 물의 흐름을 받을 거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바닷물이라고 보자라고 하자. 여기 이제 수심 깊이야. 네, 수심 깊어진 형태고 여기는 표면의 바닷물이야. 계속 여기 지금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이쪽이 인도네시아 쪽,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쪽. 오케이? 이쪽이 어디? 페루 쪽. 표층의 표면의 바람이 계속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무역풍이 강화됐을 때 무역풍 영향으로 그러니까 강하도 아니고 약하도 아닌 그냥 무역풍의 원래의 영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쪽 서쪽은 어때요? 바닷물이 굉장히 어때요? 많이 몰려갈 거고 그죠? 그리고 표층의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있던 걔네들의 에너지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니까 표층의 온도도 높을 거랍니다. 표면의 온도도 그죠?
그래서 바닷물 단면을 따지고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닷물이 지금 따뜻한 공기들이 이쪽으로 따뜻한 바닷물들의 양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거라고 보면 돼. 이렇게 바닷물을 막 이렇게 여기에다가 헤어 드라이어처럼 이렇게 막 틀어주니까 바닷물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지는 거고, 그죠? 그러면 전체적인 밀도로 봤었을 때 전체적인 그 밀도의 밸런스를 맞추게끔 하기 위해 수심 깊은 곳에 차가운 밀도를 가지고 있던 바닷물이 솟아올라요. 차가운 밀도를 가지고 있는 바닷물이 솟아올라서 이렇게 찬 온도를 가지고 있는 심해적 바닷물이 용승을 합니다. 용승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야. 여기는 뭐가 없으니까, 그지? 여기는 뭐가 많이 차져 있고 여기는 뭐가 비어 있으니까 이 비어 있는 걸 맞추기 위해서 심해져서부터 차가운 온도를 가지고 있는 바닷물이 올라가지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찬 공기를 가지고 있는 얘네들 자체는 영양염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이제 어떤 고기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잡히는 형태가 된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일단 현재는 지금 이게 기본적인 무역풍의 영향을 받았을 때야. 그리고 위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바닷물 위에서 생기는 구름이 많이 생기냐 그렇지 않냐,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이쪽은 이렇게 뜨거운 공기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가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왼쪽으로 치우쳐서 뜨거운 바닷물이랄지 이런 게 많이 가면 이쪽의 대기 온도는 높겠죠. 따라서 이쪽 대기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에 무슨 기류가? 상승 기류가 많이 생기겠죠. 그죠? 상승 기류가 많이 생길 거고, 공기에 상승 기류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건 이제 표면의 바닷물의 이동인 거고, 방금은 무역풍 영향으로 해류는 이렇게 이동했어요. 해류는. 그리고 따뜻한 공기들이 이쪽에 많이 몰려있으니까 공기의 상승 기류가 생겨. 공기 상승 기류가 많이 생기면 구름은 어때? 발생이 많이 하겠어? 안 발생하겠어? 공기의 상승 기류가 많을수록 구름의 발생은 더 많지. 수직 상승 기류가 많을수록 구름이 많이 생기고, 하강 기류가 많을수록 맑잖아. 고기압 때는 하강 기류, 바닥면. 그래서 바람이 퍼져나오고, 상승 기류가 많으면 공기들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데, 이렇게 상승 기류가 많을수록 소나기와 같은 구름이 많이 생기잖아. 이쪽에 구름이 많이 생겨. 그리고 비가 많이 와. 구름이 많이 생기니까 이쪽에는 비가 많이 와. 이게 평상시 때의 상태야. 평년 기온이 높고 거기 옆에다 써줘. 이게 가장 왼쪽 그림에 대한 거야. 평년 기온이 높고요, 비가 내리고요. 그냥 구름이 잘 발생되어 있을 거니까. 자, 비가 자주 내리고요. 평년 기온이 높고요.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페루 쪽은 어떻겠어요? 상대적으로 선을 하겠죠. 왜냐면 차가운 바닷물의 영향을 용승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니까 상대적으로 선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값? 기본값. 엘니뇨도 아니고 라니냐도 아닐 때야. 이게 기본값이야. 기본값. 이게 가장 기본값. 돼요? 오케이. 왜 때문에? 북동무역풍하고 남동무역풍의 기본적인 영향을 받았을 때. 그래서 표면에서 나타나진 형태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서가 있고 동이 있고 이런 위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원인은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2년에서 7년을 주기로 이 무역풍이 보통 평상시에는 이 정도의 영향을 주다가 무역풍이 약화될 때도 있고 무역풍이 세질 때도 있더라는 거야. 오케이? 자, 무역풍이 약화될 때도 있고 무역풍이 세질 때도 있더라는 거지. 자, 그럼 엘니뇨 때는 언제냐면 무역풍이 약해졌을 때야. 약화. 강화가 아니라 무역풍이 약화. 그러니까 무역풍이 바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가. 여기 끝까지. 바람이 원인은 모르겠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 사람들이. 원인은 모르겠지만 바람이 이렇게 계속 불어서 이런 높이 차가 많이 생겨야 돼. 여긴 따뜻한 바닷물이 많이 몰려있고 여기는 찬 바닷물이 많이 있고. 근데 무역풍이 약화돼가지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많이 못 가고 여기까지 끝까지 가지는 못하고 여기 이쪽으로 중간쯤으로 온다거나 이렇게 이런 차갑고 따뜻한 바닷물에 영향을 많이 못 받을 때가 오더라는 거지. 무역풍이 약화됐을 때. 엘니뇨 때야, 엘니뇨.
심술 맞은 뭐 사춘기 남자아이와 같은 그런 이름이야. 자, 그러게 되면 그때보다 훨씬 더 차가운 바닷물을 가지고 있던 것에 용순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용순이 약화되겠지. 용순이 약화. 왜냐? 기본적으로 반반해진 상태의 경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굳이 많이 용순할 필요가 없다고. 경사가 크면 바닷물이 제일 심해져 있던 차가운 바닷물이 와서 충당화 시켜주는 건데 경사가 크지 않아. 바닷물이 그냥 뭐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니까 굳이 용순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지? 평상시엔 서늘했던데 서늘하지도 않아. 오케이? 그리고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면 이 중간쯤에서 지금 이쪽에 따뜻한 공기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여기 이쪽 어디 쪽에 인도네시아 쪽에서 구름이랄지 이런 게 많이 생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쪽 지역에서 구름이 많이 생겨. 오케이? 구름이 생기고 상승기로 생기니까 구름이 생기고 이쪽엔 거의 원래는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었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형태로 평년 강수량이 올라오겠죠. 강수량이 많아질 거고 비가 많이 오겠죠. 구름 이쪽에 상승기로 생겼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앙 쪽이랄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극단적으로 이쪽 지역은 어떻게 돼버리는가. 여기 이쪽은 상대적으로 비가 자주 내렸어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기후랄지 거기에 맞춰서 등등등 작물을 재배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렇게 되게 된 상태, 무역풍이 약화됐던 상태에서는 비가 너무 안 와도 너무 안 와. 오케이? 가물게 되고 가뭄과 산불이 생기게 되는 거야. 어디 쪽? 인도네시아 쪽. 엘니뇨 영향을 받았었을 때. 오케이? 반대로 우리나라는 엘니뇨의 영향을 받았었을 때 오히려 여름은 시원하고요. 겨울이 따뜻한 영향을 받게 돼. 우리나라는. 근데 이쪽은 좀 다르죠. 왜냐면 공기가 또 순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의한 에너지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거나 또는 덜 올라오거나 그런 영향을 받을 거라 엘니뇨 때 오히려 우리나라의 여름은 좀 서늘한 편이고요. 엘니뇨 때 우리나라의 겨울은 좀 따뜻한 편이에요. 엘니뇨 때. 오케이? 근데 엘니뇨 때 누구는 원래 기준값으로 봤었을 때는 늘 비가 많이 왔던 이 지역, 인도네시아 지역이 비가 안 오니까 너무 가물고 건조하고 산불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끔 되는 거죠. 어디 쪽에서? 인도네시아 쪽에서. 자, 그리고 여기 중간 쪽에가 더 강수량이 많이 생겼던 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기들이 퍼져나가는 형태로 보이겠죠. 이게 언제야? 엘니뇨 때요. 오케이? 용수는 약하야. 그리고 이쪽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 홍수 피해도 생기겠죠. 이쪽 쪽에서. 원래는 바람도 안 불고 그랬었는데 홍수 피해들이 좀 생기게 된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 이때가 엘니뇨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거기 서태평양 쪽에서 가뭄과 산불과 건조가 생기는 거고요. 엘니뇨 때 가뭄, 산불, 서태평양 쪽에서 가뭄과 산불이 생기고 적어주세요. 가뭄과 산불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동태평양의 표충수온이 평상시보다 0.5도 이상 평상시보다 용수는 약화되니까 0.5도 이상 따뜻한 거지. 온도가 높은 거지. 동태평양이. 오케이? 용수는 약화돼서. 그래서 이제 어때요? 기온이 높고 홍수 피해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 기온이 높고 페루 쪽에. 기온이 높고 홍수 피해도 생긴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온이 높으니까 그쪽에 구름 발생이라서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길 거고 그래서 홍수 피해가 많이 생기겠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라니냐 시기요. 라니냐. 반대로 무역풍이 없었을 때야. 세졌을 때야. 라니냐 때는. 그죠? 세도 너무 세겠죠. 기준값의 무역풍이 영향을 받고 있을 때인데 그 무역풍이 너무 세진 게 강한. 녹색 잘 보인가요? 안 보일 것 같은 느낌인데 검정색으로 써볼게요. 무역풍이 강화되었을 때 세도 더 강화되었을 때 이게 라니냐야. 기준값도 무역풍이 있었잖아. 기준값도 무역풍이 있었는데 그 기준값보다 훨씬 무역풍이 세지니까 이 경사가 엄청 세지겠죠. 엄청 세지니까 어때요? 여기는 너무너무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죠? 자, 강수량이 매우 증가해서 홍수 피해가 날 만큼이야. 엘니뇨는 약해졌을 때고 평균도 비가 자주 내렸는데 그지? 무역풍이 더 세지니까 이 경사가 훨씬 더 세지고 용수는 더 심해지고 극단적으로 그지? 여기는 너무 따뜻해지고 그래서 여기서 상승됐던 공기 상승기류들이 많아서 구름이 계속 생기고 비구름들이 홍수가 계속 올 거고 그죠? 그래서 홍수 피해랄지
이런 게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쪽에서 많이 생기는 거죠. 라니냐때. 오케이? 그리고 자, 따뜻한 해수들이 이렇게 많이 퍼져서 굉장히 많이 가니까 당연히 수심에 있던 용승, 차가운 물의 용승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고, 찬 해수의 용승 많이 생길 거고, 그죠? 그래서 많이 생겨서 무역풍의 강화에 의해서 이쪽은 극단적으로 계속 서늘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반기류고, 하반기류니까 너 되게 맑고, 오케이? 맑게끔 되니까 어때요? 건조하고 산불이 많이 나고, 이 핑퐁핑퐁으로 달라진 환경에 대해서 답을 잘 하실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값에서 얘가 강화됐을 때, 얘가 약화됐을 때 등등등을 놓고 잘 찾아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기준값도 무역풍 영향을 받을 때, 그러면 어디 쪽에 주로 구름 강수는 이 서태평양 쪽에서 많이 오고, 극단적으로 여기는 날씨가 맑은 걸 떠나서 서늘하고 그래서 건조했고, 그게 강화됐을 때가 라니냐 때. 그래서 라니냐 때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겨울에 되게 역대급 추위가 오는 상태로 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시고, 왜냐면 대기는 계속 돌기 때문에 주로 돌아다니면서 영향을 주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막화가 있죠. 사막화 아래 보면 사막화는 자연적인 기후 변동이랄지 인간 활동에 의해서 사막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사막이 생긴 현상이 다 나와 있는데, 뭐 중국에서 불어오는 여러 모래 바람들이랄지 편소풍을 타고 우리나라 황사현상, 그것이 쌓였을 때 또 사막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진짜 코딱지만한 면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면적 안에 임업, 나무들, 그죠? 그리고 물, 이것들이 어느 정도 자연이 잘 배치가 되어 있어요. 중국 땅 아무리 넓어도, 그죠? 그런 그 양질의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 곳들이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막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막고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들은. 근데 그에 비해 우리는 한 톨도 버릴 수 없죠. 버릴 수 없죠. 토양이나 토지들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사막화라고 하는 게 되게 건조해지면 건조해질수록 사막화가 가속화가 되겠죠. 지금 우리 전남 광주도 되게 지금 물 부족 때문에, 그죠? 계속 그 안내상 뜨잖아요. 물 아껴 써라. 개인이 20%만 물을 아껴도 우리 지금 건조로부터 이 어디 댐, 그지? 그걸로부터 막을 수 있다. 계속 단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맞춰서 대응을 좀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